Step one, wake up early, gonna rise with the sun. Step two, get some good. 뇌졸중 걸리신 분들이 많이 만나시는 파트 중에 한 분인 작업치료사 선생님을 이 자리에 좀 모셔봤습니다. 우선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저는 담당 이제 작업치료사로 일하고 있고요. 네,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좋은 취지로 이렇게 자리에 함께해서 네,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서 네, 영광입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뇌졸중에 걸리고 재활병을 다 봤을 때 크게 저희들이 만날 수 있는 치료사 선생님은 의사 선생님, 그리고 물리치료사, 또 작업치료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우리가 좀 익히 많이 만나왔던 분들인데, 작업치료사는 사실은 병원에 와서 처음 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작업치료가 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작업치료라고 하면 우리가 장애를 겪고 나서 이전에 해오던 삶의 방식이 달라졌죠. 그래서 지금의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어떻게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을지, 그리고 흔히 말하는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 하고 나답게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삶을 디자인하고 그 삶의 구성원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사실 이제 작업이란 말이 들어가서 다소 조금 뭐랄까요, 이질적인 느낌이 좀 있는데, 작업을 말하면 워크, 일이지 않습니까? 이건 제 생각인데, 사람은 이제 살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지는 않죠. 지금 제가 유튜브 찍는 거, 아침에 밥 먹는 거, 모든 것들이 일의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필요한 활동들, 그것은 곧 일이고, 그것은 또 우리나라 워크, 그것도 작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작업치료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제 혼자만의 어떤 생각입니다. 맞나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제 생각, 일에 대한 고민을 평상시에도 생각을 많이 해서. 사전적인 의미가, 네. 나에게 목적과 의미 있는 활동이거든요. 자기 정의가, 작업이라는 정의가. 그렇구나. 사실 내가 일이라는 것도 고민 많이 한 게,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꼭 일이 아니고, 그쵸. 삶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특별히 그런 면에서 이제 뇌졸중이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는 일을 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수입을 얻는 어떤 일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아침에 걷는 거, 밥을 먹는 거, 뭐 양치질하는 거 하나하나 일이다. 그것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그게 참 중요하다. 저는 그런 좀 생각을 해왔던 게 있어서 갑자기 작업치료 이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 듣고 저 나온다 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역시 현명하시네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작업치료실에 제가 이게 왔을 때, 물론 이게 모든 병원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 이 병원에 왔을 때는요, 뭐랄까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어떤 세팅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촬영하는 이것도 전체적인 거 보여드리기 좀 지금 그런데, 주방시설이 갖춰져 있거나, 또 어떤 곳에 가면 안방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치 집처럼 이렇게 꾸며놓은 세팅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일상재활해가지고 병원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문은 집에서 굳이 하는 것들을 왜 병원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살짝 들었던 것 같아요. 집에서 하면 되지 왜 이 병원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집에서 하면 가장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제 오랜 병원 생활을 하다 보면 병원은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환자분을 위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과 이제 인력이 있죠. 근데 집에 가면 그런 환경과 인력이 없어집니다. 근데 내가 그 상황에 놓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돌아가서 내가 진짜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 집으로 돌아가는 거는 병원을 오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집이나 이제 사회로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집이랑 병원을 이제 오가면서 실제로 내가 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을 조금 더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연습을 통해서 추후에 내가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가정이나 사회로 나아갈 건지 그런 것들을 계획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고 그리고 집에 가면 누가 관리해 주지 않거든요. 자기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아프고 안 아프고를 떠나서 저도 뭐 어디 가서 뭐 하나 배워오면 안 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을 해서 습관을 되게 해서 내 것으로 되게 만들어야지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시 병원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뇌졸중을 겪고 이전에 내가 일상생활을 잘 해왔기 때문에 태어나면 어린이 잘 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막연한 어떤 뭐랄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막상 집에 가서 반찬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이게 이전하고 좀 다르다는 거죠. 거기서 느끼는 어떤 좌절감이라든지, 이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가족들한테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즉 말하자면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되는 데 있어서 막혀버리는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리 이게 우리가 병원 안에서 연습을 해보면서 내가 뭐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능적인 제한 때문에 역할 수행이 안 되는지를 점검하고 미리 준비해 볼 수 있다. 이거겠군요. 그렇죠. 그런 준비를 통해서 이제 이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죠. 그치. 그래서 어쨌든 뭐, 우리가 이제 기왕이면 정전의 상태하고 분명히 달라졌고, 병전의 상태 달라진 거에서 미리 내가 이전에 해왔지만 지금은 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연습한다 생각하고 훈련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좀 일상생활의 복귀에 더욱더 도움이 되겠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은, 이렇게, 선생님도 이렇게 근무하시면서 많은 환자를 배워왔을 겁니다. 그 중에서도 좋아지는 환자분들의 어떤 특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일단은 질병의 경중도에 따라서 물론 이제 회복되는 정도가 다르긴 하겠죠.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이분이 얼마나 질병을 받아들이고 재활 치료에 임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질병을 받아들인 분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그 고민을 통해서 목표를 설정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제 치료를 어떻게 해 나갈지 생각을 하는데, 반면에 이제 아직 질병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좀 우울감에 빠져 있는 분들은 아무리 옆에서 하자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해도 내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뇌졸람님께서 저는 되게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되게 빠르게 질병을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건지 계획을 하고 계셨다는 거에 지금 되게 놀라기도 했고, 이게 쉽지가 않거든. 저희도 아무래도 이런 계통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랬으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그런 면을 봤을 때는 진짜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사실 이제 이게 개인이 그 병을 갑작스럽게 온 장애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그 말씀처럼 내 병을 좀 인정하고 또 인정하게 되면 그 상태에서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좀 빨리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치료에 더 집중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병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또 뭐 수용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 하나 더 여쭤볼 게, 처음에는 병을 받아들이지 않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받아들이는 환자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분은 딱 보니까, 저분 이제 병을 받아들였구나. 이거 보면 뭘 보면, 병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말이죠. 이제 뭐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말씀에서 드러나기도 하고요. 아니면 치료를 같이 할 때 이제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나,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얼굴 표정에서 가장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로 이제 병을 좀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는 분들은 얼굴이 어떻다는 얘기시죠? 되게 우리가 화나 있을 때처럼 인상을 쓰고 있거나 되게 우울한 표정들이 드러나요. 그럼 이제 대화를 할 때도 좀 짜증스러운 말투가 묻어나는 경우도 있고, 모든 분이 다 그렇지 않지만 그런 사례들이 조금 저는 많더라고요. 그럼 이분이 이제 왜 탁 받아들이는 게 될 때는 뭐가 조금 도움이 됐기에 그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됐다고 보시죠? 이 부분을 사실 뭐 치료사가 뭐 어떻게 역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개인마다 이제 뭐 새로운 전자제품 나왔을 때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그냥 그런 것처럼 개인이 이제 얼마나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느냐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옆에서 아무리 힘내라,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도 본인이 진짜 마음속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게 크게 회복하는데 그게 도움은 되진 않더라고요. 그게 일시적인 부분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본인의 어떤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가요? 네. 예, 사실 이제 우리가 병을 받아들인다는 게 포기한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현재 내 상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또 그에 맞춰서 좀 집중하는 거 이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분명히 이 기능적인 장애는 좀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태연하게 현재를 좀 바라보는 능력들을 갖추는 것, 그것이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네. 들겠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의 도움이라든지 또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받아들임에 대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더 수용이 좀 빠르게 좀 올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치료나 재활에 있어서 받아들임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많이 공감하고요. 그러면 이게 좀, 뭐 또 환자분에 대한 이야기인데, 보시면서, 참 안타깝다. 참 저런 분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좀 드셨던 케이스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보면서 안타까운 경우, 우리가 좀, 예,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뭐 제일 안타까웠던 분은 이제 뭐 가족들의 지지가 제일 안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어떻게 보면 병원에 맡겨놓고 본인 가족들은 이제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지내고 치료가 진행이 되는지, 뭐 앞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 그에 대해 전혀 의견도 없고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 뭐 저희가 치료적으로 어떻게든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이 병원 이후의 삶을 어떻게 저희가 연계는 해드릴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과연 이분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서 살 수 있을까? 아니면 가족들하고 같이 사는 게 오히려 스트레스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렇네요. 사실 이제 우리가 병이,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지만, 특히 가족분들의 어떤 지지가 이게 참 중요한데, 가족분들의 지지나 가족분들이 자원으로서 역할이 되지 않은 경우 굉장히 좀 치료사로서 많이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분들, 우리가 이제 나를 돌봐주고 염려해준 가족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행운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래도 우리가 이 급성기 때나 회복기 때는 드라마틱하게 회복된 사례를 좀 듣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보시면서, 와,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딱 발전할 수 있을지, 보시기에 드라마틱한 사례 하나만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여기 계시네요. 제가 드라마틱한가요? 드라마틱하죠. 예, 어떻게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드라마틱하다 생각하지는 않지만, 예. 왜냐면 처음에 오셨을 때는 좀 컨디션이 안 좋으셨잖아요. 컨디션도 안 좋고, 뭐, 나름대로의 계획은 있었지만은, 지금 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 했고, 근데 이제, 뭐,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기능적으로 좀 괜찮기는 했지만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제 집으로 돌아가셔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서만 지내는 게 아니고, 그 취미 활동을 하시잖아요. 사실 그런 부분에서는 엄청난 속도가 있거든요. 사실 집에서 벗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땐 되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다른 사례를 좀 쓰기 좋은데, 제 사례를 이렇게 설명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혹스럽긴 한데요. 감사합니다. 예, 아마도, 뭐랄까요, 제가 그러니까 도전적인 삶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또 다른 분들에 비해서 일찍 좀 퇴원을 하고,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렇게 치료사로서 한마디가 있다면 한마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가족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자리만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대단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너무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본인이 하고 있는 역할에 잘하고 있다고 칭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할 때 이제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몸이 불편하고 인지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아기 대하듯이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인지적으로 조금 떨어져도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는 충분히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게 갑작스러운 이제 삶의 변화로 아기처럼 대우하는 거는 진짜 그 사람의 자존감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존감이 떨어지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이 낮은데 어떻게 이제 관계 형성을 할 수 있겠어요? 그 다른 활동도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환자분들한테
한테는 이제 조금 자존감을 심어줄 수 있는 이제 말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막 못한다고 타박하기보다는 물론 못하지만 이것도 하고 있네, 좋아,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가족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분들도 제법 많았거든요. 사실 다르고 다르다고 하잖아요. 저도 이제 와이프한테는 어렵더라고요. 와이프한테는 안 되는데 이제 그렇게 제가 간혹 보호자분에게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코칭을 드려요. 그래서 그럴 때 꼭 긍정적인 단어, 힘을 낼 수 있는 단어로 좀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모든 걸 다 도와주면 좋죠. 근데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도록 조금 시간적인 부분을 제공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언제까지 가족들이 옆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조금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무조건 도와주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좀 시간을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좀 생각나는 게, 사실 이제 저도 올해 나이가 막 40대 중반을 넘겼었는데요. 가족뿐만 아니라 치료자 선생님도 마치 어린아이 대하듯이 저를 대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뭐랄까요, 굉장히 좀, 우리 자존감 말씀하셨는데, 약간 자존감의 상태로 있는 느낌. 또 내가 그런 부분을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이제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을, 필요한 서비스를 못 받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또 이제 그분들이 나를 연애같이 대하더라도 뭔가 불평불만하지 않고 따르긴 잘랐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치료사, 보호자 뿐만 아니라 그 환자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그 나이에 맞는 그 수준의 그런 언어와 태도를 가지고 만나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환자분 스스로도 아까 가족에 대한 어떤 의존성을 좀 낮춰라 이런 말했는데 우리 스스로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또 내가 할 수 있지만 가족이 도와주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가족이 도와주는 거를 받아들이면 되고 내가 지금 병 때문에 할 수 없는 거는 내가 도전해보는 거 계속 시도해보는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마지막으로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좀 인터뷰에 좀 응해주시고 사실 이제 쉽지 않은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담당 치료사 선생님으로서 좋은 말씀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여졸남이었습니다.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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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ke up.